2020학년도 경희대는 논술 전형으로 총 714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계열별 모집 단위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인문계, 즉 한의학과를 제외한 인문계에서는 4개 합, 2개 합 4, 그래서 평균 2등급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예요. 인문계에서 한의학과는 조금 높습니다. 3개 합 5, 3개 합 4, 그래서 거의 평균 1등급 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에서 의학계 모집 단위를 제외한 자연계열은 2개 합 5로 인문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죠. 또 의예과나 한의예과, 치의예과 등 의대 계열은요. 3개 합 4로 역시나 거의 평균 1등급 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 중에 한 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면 되는 수능 최저예요. 그래서 내가 경희대 체육학과 쪽에 사실 관심들이 좀 많고 경희대가 체육학과 쪽도 굉장히 유명한 학과이잖아요. 그런데 이 체육 계열 쪽은 국어, 영어 중에 한 개만 3등급 이내면 되니까요. 내가 체육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 만약에 이제 수시에서 어떻게든 정시까지 안 가고 수시에서 합격을 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내가 국어나 영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집중 공략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인문 체육 계열의 논술 문항은요. 보통 평균 2개에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1,500자에서 1,800자 분량, 전체 합해서 1,500에서 1,800자 분량을 원고지 형식의 답안지에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학교마다 이 답안지 형식도 다르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렇게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 학교 있죠. 몇 자 이내 이런 식으로 분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학교는 대부분 논술형, 그러니까 원고지형, 그러니까 논술형 답안지가 원고지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원고지를 쓰는 연습도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고지 작성을 하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사실 원고지 쓰는 법을 모르면 답안지 작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고지 작성법부터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논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부터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의 답안지 형식에 맞춰서 모의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연습지나 이런 데다가 찍찍 써서 풀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는 원고지야. 그럼 이제 원고지에다가 연습을 하시고 자수 분량을 시간 내에 맞추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시험 시간은 120분이에요. 120분 동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계열은 수리 논술하고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문계 말고 사회, 이제 경제 경영 쪽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과학 계열은 이렇게 수리와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 논술 문항은 인문계 쪽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에 관한 도표나 통계 자료들을 해석해서 같이 엮어서 수학적 개념과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답안을 써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계열은 수학, 과학 각각 4문항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요. 문항별로 지정된 답안란에 작성이 돼요. 그래서 자연 계열 논술은 원고지형이 아니에요. 원고지형이 아니라 이렇게 항목별로 박스 형태의 답안지가 제시가 되는데 뭐 줄글 형태도 있고요. 노트 형태로 이제 답안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시간은 역시 120분이에요. 수리 논술, 과학 논술 같이 출제되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 및 의학계는 이렇게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연계시켜서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형태들이 나오거든요. 또 이런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풀이형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고요. 의학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적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인문사회적인 배경 지식하고 연계시켜서, 즉 철학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필요한 이런 논술, 통합형 논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는 자연계 논술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수학 문제를 서술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관련
봐야 되는 제시문들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엮어서 융합형, 통합형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경희대 논술은요, 쟁점이 도출이 되면 그 쟁점에 대해서 단순히 찬반 입장을 물어보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찬성이냐 반대냐, 네 입장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풀어가는 형태라기보다 경희대에서 좀 의도하는, 즉 요구하는 답안의 방향은 이런 쟁점에 담겨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을 요해요. 즉 인간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통찰하는 방법을 이 아이가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이런 쪽에서 방향성 있는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 중에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파괴의 문제라든지 인간성 상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제시문들을 읽다 보면은요 단순히 그래도 기술을 앞세워야 돼 아니야 기술 발전을 조금 더디게 가야 돼 뭐 이렇게 찬반에 대해서 논한다기보다는 지금 닥친 이 문제를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를 묻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경희대 논술은 이렇게 좀 근원적인 쟁점이 도출되는 부분의 근원적인 문제 탐구, 그래서 통합적인 해결 방안을 요하는 형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면적인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물론 제시문 간의 공통적 차이점을 찾아줘야 되고 다면적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고전이나 시사 관련 제시문들이나 글들을 많이 읽었었던 학생이라면 접근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엮어 읽으면서 또 신문 기사나 시사 쟁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되는 것이 경희대 논술에 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의학계 논술은 지금 기본 개념에 대한 과학적인 기본 개념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응용 과정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좀 필요해요. 논리적인 해설이 좀 필요하죠. 논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논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 교육 과정, 그러니까 과학에서 2 과목들 있죠. 심화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충실한 학생이라면 자연계 논술을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현대 사회의 이슈가 됐었던 환경이라든지 식량 문제, 에너지, 신기술의 문제, 생명과학 등 이런 자연과학 분야를 사회적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 논술은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막 풀어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관련 주제와 연관시켜서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또 글을 쓸 때 논리적인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사례에서 든다기보다는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를 충분히 근거로 활용해서 풀어가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논리적인 전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주장이 있으면 근거, 그 근거도 대전제, 소전제의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논하려고 하는 이 대상의 범주부터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네, 뭐 흔히 잘 아는 3단 논법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내가 논하려고 하는 대상의 범주, 문화는 이렇다, 언어도 문화다, 따라서 언어는 이렇다 이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좀 세워서 내가 말하고 쓰려는 노력을 한다면 논리적인 전개는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알아보기 쉬운 깔끔한 글씨를 요구하는 것도 경희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글씨 잘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예쁜 글씨를 쓰라는 게 아니라 알아보기 쉽게 깔끔하고 선명하게. 근데 제한 시간 내에 사실은 글을 풀어야 되는 합쳐서 1800자 이상을 그 시간 내에 써야 되는 학생들은 사실은 깔끔하게 글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흘겨 쓰거나 뭐 급하게 쓰거나 또 답안 쓰다가 잘못돼서 답안지 바꿔주세요 해서 다시 쓰는 경우는 더 흘겨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는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알아보기 쉬운 깔끔한 글씨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의 요구사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또렷하게 써주는 것도 일단은 논술고사에서 제일 처음 내 답안이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답안지의 분량을 준수해야 된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즉 분량이 넘치거나 모자라면 감점 처리가 될 수 있다. 경희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확한 분량을 맞춰서 쓰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문제지와 답안지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이런 논술 유의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술 유의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학생들이 없는데요. 예전에는 한참 또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답안지 다 쓰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트. 아니면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 있죠. 그런 거 이렇게 그려놓고. 논술 답안지에는 그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학교에서 제시하는 경희대 논술 작성 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인문, 체육, 사회계를 작성할 때는 현재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를 제시문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또 사회적 쟁점에 대한 본원적, 근원적 주제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찾아내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사에 대한 안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기사문이라든지 이런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 입수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내가 만약에 경희대 논술고사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 지금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논술 대비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을 때 사회교과와 관련된 또는 시사쟁점과 관련된 뭐 뉴스 기사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보 브리핑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꾸준히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텍스트를 해석해야 되는데 미리 암기해서 내가 배경 지식을 막 활용해서 쓰는 논술이 아니고 주어진 제재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근거로 활용해서 쓰는 논술이다 보니까 논제와 무관하게 이런 글들을 해석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찾는 게 중요하고 그 주제랑 연관해서 텍스트를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하고, 제가 아까 배경 지식 활용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뭐냐 하면 경희대 논술 문제 제시문으로 나온 것들 중에 뭐 문학 작품도 있을 것이고 비문학 독해지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내가 아는 글이야. 문학 작품의 경우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거 나 아는 작품인데 이게 경희대에 나왔네. 이거 내가 아는 시인데 경희대는 시도 나와요. 그래서 아는 현대시인데 이게 나왔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로 일단은 이것을 주어진 주제에 엮어서 읽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 제시문을 보려고 자꾸 시도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문제 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제시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 제시문을 분석하지 말고 논제에서 어떤 주제로 연결시켜 보라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또 지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1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공통점과 차이점은 한 문단으로 써라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통점, 차이점 이거를 늘려서 단락별로 쓰지 말고 하나의 단락 안에 정리 요약본으로 나올 수 있게끔 쓰셔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6, 700자 정도 쓰는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라는 1번 항목이 6, 700자 정도 분량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 어떤 식으로 답안 구성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 의학계도 역시나 이제 창의성, 또 과학적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과학, 수학에 대한 올바른 용어와 기호들을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사항으로 두고 있고요. 또 기초 소양이나 또는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자연계 논술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희대 논술에서 무엇을 쓰면 안 되는가? 감점 요인이 무엇인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제시문 그대로 인용하는 거.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시문을 경희대는 1번 항목이 각 제시문들의 논지를 비교하라는 문제인데
비교를 하려다 보니 이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제시문에 있는 핵심적인 문장 그대로 따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감점이라는 거죠. 주어진 제시문에서 의미를 찾아서 나의 언어로 바꿔서 써야 돼요. 나의 언어로. 그래서 사실 어휘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제시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를 인용한다거나 하면 감점. 물론 선생님 그럼 키워드도 안 돼요? 키워드는 돼요. 키워드는 되지만 문장이나 구절 자체를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비논리적이거나 특별한 표시, 아까 뭐 이모티콘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 감점 사항이고요. 또 본교에서 논술 시험을 볼 때 필기구를 줘요. 이걸로 쓰라고. 근데 나는 내가 쓰는 볼펜이 더 편해. 이렇게 해서 내가 가져간 볼펜을 쓴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주의사항이고 수정액,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얘기하면 학생들이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고쳐요? 이렇게 얘기하죠. 원고지 쓰는 방식에 원고지 교정부호 있어요. 내가 틀렸을 때 원고지 교정부호를 얼만큼 적절히 사용해서 수정하는가도 사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교정부호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정부호를 활용해서 고치는 거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희대 그 2019학년도 인문체육계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뭐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그 다음에 다양한 비문학 지문, 또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김수영 씨의 눈이라는 시도 출제가 된 바 있고, 그래서 사진에 관하여 뭐 이런 수전 손택의 글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여러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글들 위주로 많이 나왔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 해서 총 6개의 제시문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제시문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안배에 주력하셔야 되고, 논제가 1, 2번에서 합쳐서 1800자 정도인데 1번 논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 차이를 서술하라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정 제시문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머지 2개 제시문을 평가하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제시문들의 구성 관계가, 즉 각각의 제시문들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논제의 요구 사항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 문제를 풀 때는 제시문 먼저 읽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문제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각각 제시문들을 어떤 관계에서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논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보는 것이 논술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시문의 공통 주제는 사실은 연세대처럼 딱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내가 읽어보면서 주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공통 주제를 제대로 찾았는지 여부도 채점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시문을 읽었는데 전혀 엉뚱한 주제를 찾아요. 그러면 사실은 평가할 수가 없죠. 틀린 답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시문들을 정확히 읽고 공통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2019학년도 이 기출 문제에서는요, 예술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나 인식을 찾는 것이 주제였어요.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죠. 공통 주제를 정확히 찾아서 논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비교점을 기준으로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비교점이라는 거는 두 논지의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벤다이어그램 수학에서 배울 때 이렇게 공통분모, 이 가운데 교집합 부분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비교 논술에서는 이 논지의 교집합, 이게 바로 비교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준점 설정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가제시문을 그 경희대 기출문제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보면은요, 예술에 몰두하는 예술가의 모습에 대해서 나온 제시문이에요.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 제시문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예술, 내가 그 즐거움 자체, 내가 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 활동,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이윤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술가의 자기 실현, 자기 만족, 자아 발전을 위해서 하는 활동, 행위, 이런 것들이 예술의 본질 또는 예술의 역할, 예술의 기능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제시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예술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나제시문은 문화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술은 즉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건 이윤 추구의 수단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진정한 새로움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새로움, 꾸며진 새로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 교집합을 찾아보면 일단은 무엇에 대한 논지야? 라는 걸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예술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술에서도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즉, 예술이 무엇이다? 예술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을 띈다 또는 예술은 자기 발전이나 그 예술 자체의 목적 추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술의 역할 또는 기능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추구된 예술 활동이 인정을 받는다 또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라고 비판하는 것들로 보면 이렇게 다른 기능이나 목적을 가진 예술들이 어떤 가치로 평가받는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공통 교집합은 예술의 기능과 가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교점을 기준으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제시문인지를 비교해 주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답안을 쓰실 수 있어요. 예지는 예쁜데 찬성이는 공부를 잘해. 이렇게 뭐가 오류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오류예요. 왜냐? 예쁘다라는 건 외모고 공부를 잘해라는 건 학업 역량이거든요. 두 개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 기준점 설정이 안 된 비교는 이렇게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즉 논리성을 결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외모는 외모끼리 즉 예쁘다 했으면은 안 예뻐 또는 공부를 잘해 아니면 공부를 못해 이런 식으로 비교가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